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수요일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판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언론이 보도하는 28일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 물론 저는 그 예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4월로 넘어갈 것이고 최악의 경우 4월 18일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실제 열렸고요. 자, 탄핵 반대 뭐 늘 그랬듯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는데 특히 이제 서울 광화문, 여의도 뭐 두 개가 주축이죠.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아시다시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고 그 주도하는 대국본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세이브 코리아 이 그 집회는 여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강원도 춘천 뭐 전국 각지에서 또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탄핵 찬성 집회 이건 이제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야5당이 이제 국회에서 정부 서울청사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그리고 동십자각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고 사직로 일대에서 거기서 뭐 불과 한 500-600m 떨어진 곳이죠. 거기는 또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뭐 이런 단체가 그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뭐 내용은 뭐 지난 집회들과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의 관심 대상인데 경찰 비공식 추산 뭐 늘 그걸 그 근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찰이 여러 개인지 아니면 언론 매체들이 뭔가 좀 부분적으로 왜곡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제가 늘 연합뉴스 기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합뉴스는 뭐 특정 매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통신사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 경찰 비공식 추산입니다. 연합뉴스 기준으로 하면 광화문에 33,000, 여의도에 3만, 그 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다른 곳에 좀 있고 뭐 이래서 대략 요 둘만 합쳐서 63,000. 다른 곳까지 합치면 뭐 한 7만쯤 되겠죠. 반면에 이제 탄핵 찬성 집회는 그 동십자각 야5당 거기에 한 15,000.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간에 뭐 수천, 뭐 수백, 뭐 이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 다 합치면 한 2만 수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참석을 했고요. 야당은 야5당이라고 하는 그 어디 뭐 중앙일보에 봤더니 현역 의원 190명 거의 전원 참석 이렇게 돼 있던데 글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개혁신당 3명 참석 안 했는데 벌써 3명만 참석 안 해도 190명은 안 됩니다. 189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다 참석했다 뭐 이런 보도로 보이고요. 심지어는 어제 그 담양 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 이재명 대표가 나갔었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서둘러서 서울로 올라와서 집회에 참석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집회입니다. 총동원령 내리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런데도 자, 어제 전국적으로 보면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탄핵 찬성 집회 규모의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탄핵 찬성 집회의 숫자가 늘었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게 뚜렷했다. 지난 15일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규모가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격차가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어제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탄핵 관련 집회였거든요. 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탄핵과 관련한 찬성 반대 집회가 정말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2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의 집회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주만 해도 2월 1일만 해도 부산에서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때 13,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그거 많이 모였다. 최근에 이런 정치 집회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있느냐. 이래서 부분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2월 8일 그 일주일 뒤인 동대구역 광장에는 무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조차 놀랐습니다. 동대구역 광장 그건 넓지 않습니다. 그걸 가득 메우고 그 밑에까지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참석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정치권을. 그래서 사실은 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주일 후에 광주 금남로 집회가 있었죠. 여기에서조차 탄핵 반대 집회가 3만 명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가 2만 명,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았습니다. 뭐 전국 각지에서 모였든 어찌됐든 했든 그게 바로 열기,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나 열기를 누르지 못했다. 역시 금남로 집회에도 전한길 한국사 일타 강사가 참여를 했죠. 자,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대전 집회, 3월에 들어서 3.1절 서울 집회, 특히 3.1절 서울 집회 같은 경우는 무려 탄핵 찬성 집회에 비해서 6배 내지 7배 정도 많은 참석자 규모였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죠.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3월 7일에 결정이 되면서 3월 8일에는 이제 집회 당시에는 아직 석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6시 오후 6시 임박해서 석방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탄핵 반대 집회가 이미 끝났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탄핵 찬성 집회자들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열기와 규모가 꽤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바로 그게 이제 3월 8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자들도 탄핵 찬성자들도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3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탄핵 반대가 6만 전국적으로, 탄핵 찬성이 4만 4천, 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6만 3천 대 한 2만 수준으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이걸 보면 탄핵 반대의 열기는 꾸준하고 식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이유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탄핵 찬성 집회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에 반짝 그 에너지가 모아졌다가 다시 또 좀 느슨해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론조사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이런 거죠. 꾸준히 올라가거나 유지되는 그런 그 흐름하고 꾸준히 떨어졌다가 반짝하고 다시 떨어지는 흐름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자, 탄핵 반대 집회가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 이거는요, 첫 번째.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이
올해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상황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초반에 잘 아시다시피 8대 0으로 탄핵 인용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일방적으로 여러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불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했어도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심지어는 현재 재판관들 중에 의견을 좀 달리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도 문제제기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랬습니다. 1월 초 중반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란죄 철회했죠. 그 다음에 뭐 헌재가 이런저런 불공정 시비 논란에 휩싸였죠. 이러다 보니까 이 8대 0 상황이 약간 희미해지면서 좀 탄핵 반대 집회 사람들을 고무시켰다. 이런 거고요.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네. 헌재가 불공정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라는 그런 흐름이 형성돼 있다. 거기다가 전환길 신드롬도 한몫했다. 전환길 신드롬 중에 가장 큰 거는 물론 민주당이 전환길 한국사 일타 강사를 공격했던 측면이 컸죠. 그게 민주당의 어찌 보면 패착이었습니다. 그거의 반사 이익을 통해서 전환길 씨라는 사람이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전환길 씨가 나타나는 그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신드롬이 형성이 됐다. 정치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른바 스타 탄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교회 중심의 결속력.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뭐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손현보 목사의 뭐 부산 세계로교회, 뭐 이런 그런 데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뭐 이런 것들은 이 집회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 합쳐서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는 꾸준하고 또는 상승, 이런 분위기를 했는데, 자, 탄핵 찬성 집회는요, 아까 제가 1월 초중반까지만 해도 8대 0 분위기라고 했었죠, 탄핵이.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부정적 여론, 그런 것들은 이제 결정적으로 헌재의 불공정, 내란죄 철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되면서 이제 약간은 자꾸 뭔가 비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15일 반짝하고 나서 또다시 열기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뭔가 이 불씨를 좀 살려보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다. 아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 판단 이런 데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아마 다음 유튜브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육성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얼마나 위기를 느꼈으면 이런 게 부지불식간에 나와버린 겁니다. 그 현상도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